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 도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현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변동이 좀 큰 상황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는데 발언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연준 차기 의장이 되겠죠. 연준 차기 의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연준 의장은 대폭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믿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이 지금 나왔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어디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을 생각해 보면 오라클과 마이크론의 이 상반된 악재와 호재 속에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집중 섹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반도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오라클의 악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라클의 악재는 계속 끝나지 않는. 하필 마이크론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할 때 오라클의 악재가 나오면서 찬물을 좀 끼얹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저는 네.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적 발표를 하기 전부터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 이제 우려가 났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미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주가에도 일부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발생을 한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2027년도에 이제 관련된 매출액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크게는 변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다만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직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흔들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이런 업황 자체는 계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초호황기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점 중에 하나였던 것은 결국은 가이던스에 있어서 EPS가 컨센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다는 점, 이 점 자체가 결국은 초호황기로 계속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 단가 자체가 많은 부분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이 초호황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업황을 타고 가고 있어서 여기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도에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연결을 지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종목군들을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되어가고 있다.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관심 섹터의 반도체 가지고 오셨고요. 회피는 지금 자율주행 들어와 있습니다. 테슬라와 연관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은 당분간 피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요 근래 좋았어요. 테슬라가 신고가를 갱신을 하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요즘에 이 신고가의 원인 중에 하나는 로보택시에 관련된 부분이었었고, 그 로보택시에 대해서 더욱더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 부분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로드맵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완전 무인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안전 요인에 대해서도 이제 제거를 했던 부분도 있었었고요. 지금은 현재 이 100대에서 150대 정도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2026년도에 1000대까지 늘리게 되고 2035년도에 네.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이 100만 대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는 자율주행 지금부터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상승과 함께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중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한 3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이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더욱더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보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에서는 차익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섹터에 대한 크기를 놓고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 자체가 크지는 않거든요. 즉 큰 수급 자체가 아직 자율주행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는 지금 굳이 들어가서 내가 애매한 구간 속에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관망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을 좀 기다려서 이 종목 수익률이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주에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우리가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우주항공 관련주를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HVM 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18% 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끊을까요? 저도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페이스X의 재료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단기간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죠? 네. 네. 그런데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상단을 열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 미래에셋벤처 투자가 사실상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로봇의 처음에 냄새가 우주에도 이제 슬슬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조금 더 긍정적인 뷰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시장 흐름이 상당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변동성이 더욱더 크고 주도 섹터가 못 움직이는 한에서는 추가적으로 우주가 더욱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VM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관련돼서 순위를 놓고 보게 됐을 때는 1등, 2등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더 매매를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됐을 때에는 우주 생태계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제노코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우주 관련돼서 인공위성의 통신 관련된 시스템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수주가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생각해 봤을 때 제노코 아직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단이 좀 열려 있다. 제노코까지 한 번 더 추가해 주셨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비중 만나보도록 하죠. 역시나 비중 반도체가 가장 큽니다. 40% 반도체 비중 가져가고 계시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다소 축소를 시켰어요. 5% 축소시키면서 25%. 그리고 특징적인 게 엔터주를 신규로 편입을 시키셨네요. 최근에 엔터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엔터의 시간을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 기대해봐도 될까요? 내년도에? 실적은 내년도에 좋을 거예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사실 계속적으로 좋지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지 못했었고 워낙 상반기 때 상당 부분 잘 움직였었기 때문에 네. 다른 섹터를 사기 위해서 ATM계의 역할을 조금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가져볼 수 있는 부분과 함께 요 근래 이제 한한령 관련돼서도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기간 조정과 그리고 가격 조정의 폭 자체가 워낙 엔터 섹터가 많았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입이 되는데 부담감이 없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도 요 근래 관련된 종목군들이 기간 매수 중심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 사실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엔터주 뭔가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SM을 가지고 오셨네요. 탑픽으로. 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이제 IP 관련돼서도 BTS가 돌아오니까 당연히 편하게는 하이브를 가져가시는 게 맞는데 조금 더 시점을 달리해서 한한령에 초점을 맞추게 됐을 때에는 이미 하이브에 대한 부분보다는 SM이 그 전까지 한류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고 중국 관련돼서 비즈니스를 이미 이전부터 했던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SM을 보다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을 사실상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이 만약 중국 관련돼서 콘서트를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에 대한 이제 이 많은 부분 이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2026년도에는 얼마만큼이나 이제 관련돼서 매출액이 상향 조정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될 텐데, 매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됐을 때에도 한 5에서 8% 정도는 충분히 이 관련돼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중국 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됐을 때에는 앨범도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MD 매출까지도 함께 동반돼서 많은 부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15%에서 20%까지 더 좋아질 수 있을 테니까 SM이 한알령 관련돼서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지게 될수록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는 SM을 가장 탑픽으로서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매 관점에서는 엔터주 안에서 SM을 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차장님의 포트 안에서 반도체 비중이 크고 그리고 앞서서 어느 정도 AI 버블론이 좀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유망주는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메모리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저는 ENF 테크놀로지가 지금 테크놀로지, 네. 사볼 만한 자리가 넘어왔다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재미없을 수 있어요. 조금 더 핫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부터 내년도에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업황에 긍정적인 이슈까지 나오게 되었을 때에는 ENF 테크놀로지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화학 관련된 소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램향 관련돼서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D램 관련된 HBM 관련된 퍼포먼스가 더욱더 좋아지면 좋아지게 될수록 ENF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자연스럽게 많은 부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3분기 때 실적이 미스가 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주가에 대한 조정폭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4분기를 어느 정도 바닥으로 삼고 그리고 내년도에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ENF 테크놀로지는 내년도 한 상반기까지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 지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서 상반기까지 내년도까지 끌고 가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송태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